일본의 유망주가 한국 와서 참교육당했다는 이것, 바로 바둑입니다. 일본 바둑은 한국과 중국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권위 있는 세계대회 중 하나인 은시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이 5차례, 중국이 3차례 우승을 기록하는 동안 일본은 아직 우승 기록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기원은 영재 특별 채용 시스템을 신설해 유망주를 중심으로 국제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최고 유망주 스미레가 한국 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일본 바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하 종횡 19줄이 그려진 평평한 판에서 펼쳐지는 검은돌과 흰돌의 한판 승부이자 거침없는 수읽기와 끊임없는 두뇌회전이 필요한 스포츠, 바로 바둑입니다. 바둑은 오랜 역사 동안 우리와 함께 온 만큼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이런 호구 같은 자식, 자충수를 두다, 신의 한 수 등도 바둑에서 나온 말이죠. 또 한 번 배우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만큼 중독성도 엄청난데요. 실학자 이덕무가 자제들에게 가르치지 못할 것 4가지를 꼽은 적이 있는데 소설, 담배, 여색과 함께 바둑을 포함시켰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덕무가 바둑을 가리켜 죄의 괴수라 칭하였으니 바둑이 얼마나 매력적인 스포츠인지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바둑을 즐기는 국가는 동아시아 정도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야 한국과 일본 기원이 유럽 등지에서 바둑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죠. 때문에 바둑 국제대회도 사실상 한중일 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요. 특히 일본 바둑 기원의 경우 한국과 중국에 밀린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영재 특별 채용 시스템을 신설하는 등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재 특별 채용 시스템을 통해 1호 입단자가 바로 일본 최고의 바둑 유망주로 손꼽히는 나카무라 스미레입니다. 나카무라 스미레는 전형적인 바둑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바둑기사로 활동 중인 미카무라 구단이며 어머니도 바둑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죠. 이에 나카무라 스미레는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바둑을 접했습니다. 그 후 스미레의 아버지는 바둑 분야에서 강해지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고 스미레의 한국 유학이 결정됩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일본이 현재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한국보다 한 수 아래로 점쳐졌기 때문인데요. 유학으로 한국의 한종진 구단 밑에서 끊임없이 출연한 스미레는 일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공격적인 기풍으로 바둑을 둔다,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일본을 대표할 바둑기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스미레의 어머니도 프로가 목표가 아니다, 톱 기사로 올라서 타이틀을 따는 것이 목표라며 스미레는 한국의 차세대 스타, 최정기사와 교줄만 하다고 언급했죠. 그렇게 스미레는 수많은 일본 언론의 관심 속에서 2018년 한국에서의 첫 대회에 출전합니다. 바로 맑은 샌베의 어린이 최강전이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대회에서의 결과는 본선 진출 실패. 곧바로 이어진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에서도 이기는 바둑을 두겠다, 우승하고 싶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같은 또래의 한국 이주영 어린이에게 패하며 16강 탈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주영 어린이에게 패배를 기록하고 바둑돌을 잡고 우는 모습은 아직도 한국의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스미레는 대만의 장쉬 구단과의 대국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마베 오사카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우승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죠. 상황이 반전되자 일본 언론은 다시 한국 랭킹 30위권 정도의 프로에게도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곧 한국 바둑판을 뒤집을 것이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스미레는 한국의 여류기사 최정과 기념 대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스미레는 대국 초반 프로 무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변종 중국 10호석을 꺼내들며 최정기사를 압박했지만 8수 만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결국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한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애초에 스미레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더라도 신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조차 무색하게 만든 대국이었습니다. 이로써 일본 언론의 기대는 말뿐인 허울이라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스미레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앞서 스미레와 무승부를 기록한 대만의 장쉬 구단에 대해서도 마케팅을 위한 봐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스미레의 영웅화에 일조했던 일본 언론에서조차 일본 기원이 바둑계의 인기를 위해 스미레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현재 한국 바둑계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는 김은지 초단이 5살이었던 2012년부터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천재로 주목받은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최근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게시된 스미레 올해 챌린지에서도 스미레는 김채영 6단, 선흥욱 9단, 서봉수 9단, 정유진 초단과의 라운드에서 모두 패하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스미레는 이번 기획으로 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다. 제 바둑은 전체적으로 역부족임을 배웠기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실력을 늘려가고 싶다며 챌린지를 마친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실 스미레의 기록은 또래 나이대에서 준수한 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1년간 프로 생활을 하면서 22승 15패, 승률 59%를 기록했죠. 한국 무대에서도 수년 내 충분히 입단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봉수 구단도 나이대에서 강한 편이다. 12살의 나이에 대단하다며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에 일본 내에서는 스미레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언론과 일본 기원의 과도한 관심이 어린 나이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아직 성장이 필요한 아이에게 한 나라의 유일한 희망인 양 분위기를 조성해 부담을 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며 어린아이가 기사거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도 특례 아니었으면 2년 정도 더 걸려 프로가 될 아이였다며 너무 빨리 프로 무대에 올림으로써 오히려 연패 기록으로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일본 기원의 유망주 육성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죠. 10살 아이에게 일본 최고 유망주라는 프레임을 씌운 일본 기원과 스미레가 몇 수 위인 한국 바둑 기사들과 대등한 듯 분위기를 조성한 일본 언론 모두 이번 유망주 육성 실패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그들이 영웅처럼 추앙한 초등학생 스미레 어린이가 아닌가 싶습니다.